안녕하세요. 인생컨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20대가 인생이 망가지는 어떤 루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주로 이거는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도박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도박죄 성립으로 상담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이런 케이스는 수임까지 잘 안 하고 그냥 상담만 하고 돌려보내는 케이스가 많고, 특히 어떤 케이스도 있냐면 대여금, 그러니까 돈을 빌린 케이스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주변의 지인들이나 연인이나 이런 데서 돈을 빌린 케이스의 소송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률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경로로 약간 도박이 사건에 얽혀있는 그런 케이스들을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A씨의 사례를 각색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씨는 20대 초중반의 남성분이에요. 별다른 직장을 구하지는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는 분입니다. 대학을 다니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친구를 만났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최근에 돈을 벌었다면서 자기가 술을 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끌고 온 차를 보니까 차도 바꿨네요. 그래서 차 브랜드를 보니까 A씨가 평소에 그렇게 염원했던 외제차입니다. 그래서 A씨는 친구에게 물어요. 이게 갑자기 어디서 난 돈으로 이걸 샀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처음엔 친구가 막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하다가 나중에 A씨가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금씩 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리고 스포츠 토토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500만 원으로 주변에서 자기도 듣게 돼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재산이 억 단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린 돈으로 비싼 차도 사고 보니까 시계도 바꿨네요. 그리고 술도 사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제 20대 초반인데 저렇게 재력을 가지고 차를 끌고 다니는 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럽죠. 그래서 이제 A씨도 굉장히 부러운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죠. 평소에 A씨는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20대 초반에 취업도 잘 안 되고 월급 막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직장도 없어서 이런 직장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런 거 찾다 보면은 자기 능력으로는 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요. 일단 알바를 하면서 사업 같은 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방에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친구가 얘기를 해준 거를 활용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A씨는 처음에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요. 일명 사다리 도박이라고 불리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초심자의 행운이었나 봐요. 굉장히 단순하게 확률 게임으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처음엔 계속해서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1일 만에 막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돼요. 시급 10,000원 받고 일하던 A씨가 이거 1일 만에 100만 원을 버니까 굉장히 마인드나 사고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현재 일하는 일이 되게 하찮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하루에 100만 원씩 벌 수 있는데 뭐하러 아르바이트로 돈을 버냐, 시간 낭비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니고 있었던 아르바이트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A씨도 친구처럼 차도 사고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갑자기 큰 돈을 만져보니까 씀씀이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돈을 벌고 씀씀이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소비도 늘어요. 명품 시계도 구입하고 점점 늘어나고요. 그렇게 2달 만에 100만 원의 돈이 1000만 원이 돼요. 조금씩 하긴 했지만 어쨌든 계속 도박을 하게 된 거고, 한두 달 만에 1000만 원을 버니까 월 1000만 원이라는 게 별로 꿈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도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면은 이렇게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씨는 점차 베팅 금액이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돈 버는 게 쉽다고 느껴지고 패턴도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규칙이 이렇게 되네 라고 하면서 베팅 금액을 놀리는 거죠. 이대로만 가면은 아마 금방 수십억 원 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요. 근데 어느 순간 베팅이 커진 상황이었는데 수천만 원 정도를 한 번에 베팅을 합니다. 근데 다 잃게 돼요. 그래서 이제 A씨는 그동안 모아놨던 돈, 또 도박으로 땄던 돈을 모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A씨는 도박에 대해서 후회를 해야지 정상이었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돈을 빌려서 조금만 다시 시작하면 이 정도 돈은 금방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지인들이나 부모님 신용대출 등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일반 대부업체에서 신용대출도 좀 받고요. 그리고 지인들한테도 돈을 빌립니다. 이렇게 점차 지인들에게 빌리는 돈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예전에 그렇게 돈을 따던 상황에서 그렇게는 안 되고 돈을 계속 잃어요. 이제 A씨에게는 계속해서 이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빌린 돈을 일반적인 일자리를 구해서 갚으려고 하면은 한참 걸리고 이건 사실 불가능하니까요. 빌린 돈이 수천만 원 달하기 시작을 하고요. 일반적인 월 200만 원 받는 일자리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는 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빚만 늘어나고 도박으로 인해서 눈은 퀭해지고 뇌는 망가져갑니다. 결국에는 가족들이 도박 중독 치료를 권유를 하는데 이것도 거부해요. 자기는 중독이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죠.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가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연인 간 대여금 사건, 지인 간 대여금 사건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케이스예요. 도박죄로 걸리는 케이스도 있고요. 사례는 조금 각색을 하긴 했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에게도 불법 도박 사이트들의 마수가 뻗치고 있어요.
어린 시절에 도박에 빠지게 되면 삶이 정상적인 경로로 가기가 진짜 힘들어지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도박에 한 번이라도 손을 뻗치게 되면요, 향후 인생에 있어서는 이보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또는 도파민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들 중에서도 도박으로 무너지는 케이스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도박은 서민, 중산층, 부자를 가리지 않고 인생을 망가뜨리고요. 건 돈이 1,000만 원이든 5억이든 100억이든 도박은 사람의 삶을 앗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게 사실상 그냥 99.9%는 삶이 망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 도박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엄청난 희열을 느끼고 또 쉽게 돈을 버니까 이에 대한 쾌감도 생기고, 또 가장 큰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도박을 통해서 버는 돈을 자신의 실력이라고 착각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설 도박, 정말 도박장을 운영하는 케이스 있죠. 인터넷 도박 말고. 이런 도박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판에만 안 치면 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도박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고의적으로 돈을 조금씩 잃어주면서 계속 돈을 벌게 해줍니다. 그리고 A씨 같이 도박의 쾌감을 느끼게 되면 중독 상태가 되는 거죠, 보통은. 그 다음부터는 돈을 계속해서 회수를 하겠죠. 그래서 삶이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데, 최근에는 사설 도박보다 인터넷 도박이 주요 문제가 되고 있죠. 왜? 너무 접근성이 좋으니까 편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빠진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용돈 가지고 그런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너무나 쉬워졌기 때문에 도박에 빠지게 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고, 인터넷 도박은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사다리 도박, 파워볼 게임, 사설 스포츠 토토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인한 스포츠 토토 말고 사설 스포츠 토토도 있고요. 그리고 하이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말고도 사실 도박으로 할 건 진짜 많죠. 흔히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이게 확률 게임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이 확률 게임이고 패턴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점점 실력이 늘어나면은 돈을 계속 벌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도박에 있어서는 가장 큰 인지 오류고, 그 한 번이라도 빠져들게 되면은 사실 일반적인 보상 체계로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는 이상은 삶이 돌아오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대로 사실 일반적인 인터넷 도박이 코딩을 제대로 했다면 그냥 확률 게임이겠죠. 그러나 당연히 아시겠지만 인터넷 도박에서 프로그래밍을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카지노도 마찬가지인데, 카지노에서 결국에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은 카지노 운영자뿐이다, 이런 말이 있죠. 공식으로 운영되는 카지노도 그런데 사설 업체에게 무슨 확률 게임의 공정성을 바라는 건 헛된 욕심이겠죠. 참고로 불법 도박 관리자나 운영자분들은 엄청난 돈을 번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유흥도 엄청 돈을 쓰고 스포츠카에도 돈을 쓰고 이렇게 할 텐데, 당연히 서버도 한국에 두는 게 아니라 외국에 두죠. 그래서 이 도박으로 행복해지는 사람은 불법으로 걸리지 않은 운영자와 관리자뿐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법적인 부분 하나 말씀드리면, 일반 사설 도박, 그러니까 인터넷 도박에서는 보통 돈을 거기서 바로 빌리진 않는데, 물론 빌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사설 도박에서 상대방이 불법 도박 자금을 사용할 걸 알면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이거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돈을 갚지는 않아도 됩니다. 물론 도박하겠다고 돈을 빌려가는 케이스는 일반적인 지인이나 연인에게 빌린 케이스가 아니라 이런 도박장에서 돈을 바로 빌리는 케이스겠죠. 이런 금전을 공급해주는 측도 당연히 도박장의 사업주, 관리자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도박은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트를 보고 클릭을 하면서 게임을 하는 게 절대로 노력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어떤 분들은 간혹 이 도박하면서 이렇게 클릭을 하고 이런 것도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이라고 합리화나 정당화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절대 아니다. 노력이라는 거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내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능력의 향상을 가지고 오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수반이 돼야지 그거를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도박 사이트 가서 사실 클릭을 하면서 돈을 번다고 이걸 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도박 중독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1336번으로 전화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가 전문으로 도박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박 중독은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